책상 위에 책이 한 권 있다. 그런데 책이란 뭘까? 책에는 철학책도 있고, 소설책도 있고, 그림책도 있고, 교과서도 있다. 또 노란 책도 있고, 빨간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색이 뒤섞인 책도 있다. 그뿐이랴. 크기도 제각각이라서 손바닥만한 게 있는가 하면 신문만한 것도 있다. 심지어 요즘에는 이북이라고 부르는 전자책도 있다. 이렇듯 용도와 색과 재료와 크기와 형식이 다양한 사물들을 가리켜 우리는 책이라고 부른다. 그 모든 사물을 싸잡아 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 책을 책이도록 해주는 건 뭘까? 뭔가 책의 본질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어떤 개별적인 책과는 다르지만 그 책들을 모두 책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공통의 근거가 존재하는 게 아닐까?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가히 책의 원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책들은 모두 그 책의 사본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원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아바타나 괴물이라는 영화는 있어도 영화라는 영화는 없다. 설령 영화의 본질 같은 게 존재한다 해도 그건 상영할 수 없으므로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적어도 다른 사본들이 존재하는 세계에 원본도 함께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플라톤은 모든 개별 사물, 개별자가 사본이고 이 사본을 가능케 해주는 원본이 따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 원본이 바로 이데아다. 즉 개별자는 이데아의 모방이다. 우리는 책이라는 구체적인 사물을 예로 들었지만 추상적인 사물로 넘어가면 이데아의 역할은 더욱 뚜렷해진다. 예컨대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행동은 있어도 아름다움 자체는 없다. 꽃, 여인, 행동은 감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아름다움 자체는 지각할 수 없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아름다움 자체, 즉 아름다움이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아름다운 개별자들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 이데아는 초기 자연 철학자들이 찾던 아르케와도 닮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만물의 근원이란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이데아의 존재를 받아들이면 아르케의 경우처럼 하나나 몇 개의 요소로 만물을 환원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아낙시만드로스의 무한자나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처럼 지각될 수 없는 추상적인 존재를 가정할 필요도 없다. 이데아는 인간이 영원히 인식하지 못하는 신의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과 같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데아를 인식하는 단계에 오른 사람은 당연히 모든 개별자를 쉽게 이해한다. 개를 완전히 파악한 조련사는 진돗개든 셰퍼드든 요크셔 테리어든 모조리 훈련시킬 수 있다.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은 축구든 체조든 육상이든 두루 다 잘한다. 원본을 잘하는데 사본을 못 다루랴. 하지만 개 조련사도 처음에는 푸드를 가지고 훈련을 시작했고 만능 운동선수도 어릴 때는 동네 축구로 운동을 시작했다. 궁극적인 존재는 이데아라 해도 이데아로 가는 관문에는 개별자가 있다. 이데아의 세계에도 위상의 차이는 있다. 하기야 재떨이처럼
하찮은 사물의 이데아와 아름다움처럼 고상한 관념의 이데아를 같은 층위에서 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이데아가 있다면 이데아들 중에도 고급과 저급이 나누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이데아 중에 가장 높은 이데아는 선의 이데아다. 선의 이데아는 다른 모든 대상을 인식 가능하게 해주며 그것들의 참다운 본질적 존재를 부여한다. 이 선이 신으로 둔갑하는 것은 선이라는 글자에서 점 하나를 빼거나 영단어 good에서 알파벳 O 하나를 빼는 것만큼이나 손쉬운 일이다. 실제로 플라톤은 선을 신과 같은 위상으로 보았다. 이런 궁극적인 선의 개념은 플라톤 철학의 목적론적인 성격을 말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철학이 종교와 얼마나 유사한지 보여준다. 현상의 세계는 피상적이지만 실제의 세계는 심원하다. 우리의 현실 세계는 불완전하지만 이데아의 세계는 완전하다. 이데아를 창안함으로써 초기 자연 철학자들이 고민을 해결했다고 자신한 플라톤은 더욱 과감한 주장을 펼친다. 인간의 영혼은 원래 천상에서 살다가 육체라는 감옥 속으로 들어와 개별자의 세계에서 살게 되었다. 그런데 속세에서 때묻은 삶을 살다 보니 타성에 젖어 이데아를 망각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은 곧 본래의 영혼을 되찾는 것이다. 이렇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그의 정치학과 윤리학을 정당화하고 있다. 내 안의 진리를 찾고 이데아의 세계를 볼 줄 알게 된 사람은 완전한 인간이다. 물론 철학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완전한 철학자라면 한 국가를 다스릴 자격이 충분하지 않을까? 또 그런 국가라면 바로 이상국가가 아닐까? 플라톤은 자신이 이데아를 인식하는 경지에 올랐다고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한 국가를 다스리려는 꿈은 꾸었다.